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상속재산 파산과 구별되어야 될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무 초과인 경우에 상속인이 고유채권자, 피상속인이 상속재 유증을 받은 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자녀들. 이제 상속인의 채권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채가 있겠죠. 또 고유채권자. 그 다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사람.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충돌할 피상속인의 있죠. 상속인들은 이제 물려를 받습니다. 지분대로. 그 다음에 원래 상속인의 원래 재산이 있겠죠. 이 채권자들은 여기에 강제 집행을 해야 되죠. 채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죠. 여기다가 들어가면 이건 안 되죠. 채권자가 여기다가 해도 안 되죠. 유증 받은 사람도 결국 이 상속 재산에서 이런 식으로 채무 초과인 경우에 상속인이 고유채권자, 피상속인의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에서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공평을 철저하게 도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민법의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에 관한 규정에는 파상관제인이 없고 채권자 집행, 부인제도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채권 조사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가 없는 거죠. 파상관제인, 채권자 집행, 부인제도, 채권 조사 절차. 이 법은 통상 권리의무의 객체에 불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능력을 인정하여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상속인이 청산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민법에 의한 한정승인과 한정승인에 의해서도 변제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끝나고 공고하고 또 한 3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지금 한 건은 아직 딜레이 중입니다. 계속 몇 년 지났지만 한정승인하고 저는 이제 관제인이기 때문에 파산관제 제도를 그대로 제가 일반 상속 채권 한정승, 그러니까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 시부인 제도를 원용해서 채권 신고를 하라고 파산 절차의 안내문을 그대로 변형해서 보내줬습니다. 우편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하는 것도 이제 원금 이자. 상속인을 시켜서 재단채권, 세금 같은 거 그대로 또 알아서 우선 변제를 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채권자들에 대해서 안분비례 해서 배당을 하고, 배당 통지를 하고, 네 가지 제도는 없지만 이제 절차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할 수도 있죠. 뭔가 좀 실수를 하면 좀 까다롭고. 그래서 결국은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한정승인을 하고 바로 상속재산 파산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활성화 노력, 제가 지금 교과서를 좀 읽으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구파산법, 이건 통합도산법 2006년 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 파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1962년도인가요? 그때 제정된 법 제119조에도 현행법상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307조와 동일한 조문이 있었으나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청산 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는 기능을 하였고, 그렇죠. 근데 한정승인에 대한 청산 절차를 대부분 이용을 안 했죠. 일본과 달리.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했다. 우리나라는 둘 다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 파산 활성화를 통하여 상속인이 청산부담 경감, 관제인이 대신해 주죠. 상속채권 회수 절차의 간소화, 채권 시부인 절차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이 신속하게 배당을 합니다.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
누굴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갖고 그럴 필요가 없죠. 재산을 딱 해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배당을 합니다. 2017년 3월부터 협력 회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뭐 이거는 자세한 거는 이제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파산관제인 및 전문가들의 상속재산 파산 신청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에 나옵니다. 표에. 그러면 채무자와 신청권자가 누군가? 상속재산 파산의 채무자. 채무자의 상속재산 파산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이제 견해가 대립해 상속인으로 볼 것입니다. 상속인 채무자설, 피상속인 채무자설, 상속재산 자체의 채무자설. 피상속인은 이미 죽었죠. 총설은 법이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 파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구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법 437조에 하면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 상속인에게 파산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사망하여 파산 능력을 상실한 피상속인 채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 자체가 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고 있고 실무도 그렇다. 면책 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 상속재산 파산에는 면책이 없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대한 갱생이 문제될 여지가 없죠. 상속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변제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폐지 또는 종결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소멸하기 때문에 성질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면책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데 상속인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면책 신청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상속인은 원래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의 방법으로 채무 상속에 따른 상속인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피할 수도 있는데 법은 파산과 달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 승인 간주에 관한 법 제389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상속인에게 별도의 면책 신청을 인정할 실익이 적어졌다.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면책 신청권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가 종료했어요. 상속인이 한 면책 신청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서 면책 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각시킵니다. 법 559조 제1항 제1호 채권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떠냐 채무자의 표시는 바로 열고 주민번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여기 상속채권자가 있죠. 받은 자 3. 상속인 4. 상속재산 관리 5. 유언집행자 299조 제1항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실무상 주로 이제 상속인이 문제가 되죠. 상속인인데 상속인이 여러 명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일종의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에 원래 상속인들은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권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자는 없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신청권이 없고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서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하는 얘기죠. 상속부가 상속재산 관리, 유언집행자, 한정승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소유자에 대한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다 갚으면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할 수 없죠. 재산을 뭐 만약에 10억입니다. 10억. 이 사람이 한 3억. 이 사람 유증자가 2억 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10억이니까 2억, 3억 갚고 5억은 상속인 잘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죠.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죠. 근데 상속재산은 2억이고
상속 채권자가 한 5억, 유증자도 5억, 2억 갖고 5억 5억 나누려면 벌써 모자르. 상속인은 어떻습니까? 변제하기도 바쁘죠. 자기네는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을 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파산관제인이 아까 얘기했던 채권 조사 절차, 그 다음에 안분 평등 배당 이런 절차에 의해서 파산법을 적용해서 공평하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299조 제2항에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그 다음에 유언집행자의 신청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하여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신청 의무를 부과했는데 상속인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상속의 승인 전에는 상속을 포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단순 승인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및 소유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므로 상속인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있는 경우의 재산분리가 한정승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의무가 있는데 단순 상속인은 일반 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에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그냥 단순 승인 혹은 상속 포기자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할 수가 없죠. 상속이 승인 전에는 상속을 포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재산 분리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 파산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알려줘야죠. 당연히. 의무가 있으니까 299조 제2항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면은 대부분 이제 한정승들은 대부분 모자르잖아요. 돈이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죠. 대부분 채무는 뭐 1억인데 재산은 뭐 은행 예금 뭐 몇백만 원 빼니 없거나 몇십만 원, 몇만 원 그럼 당연히 발견하죠. 그러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은 없지만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한정 승인을 했는데 예금 5만원, 3만원, 10만원 있어요. 근데 상속재산 파산하려고 물어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뭐 관제인 선임비용 30만원, 신청 대리인들 써주는데 뭐 못해도 최소한 50에서 100 정도는 받겠죠. 그럼 거의 한 200 정도 들어갑니다. 180에다 인지대 송달료 또 내야지. 그러면 예금이 은행 통장에 망인의 예금 통장에 50만원 빼니 없는 걸 아는데 비용이 20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 놓고 있겠죠. 돈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뭐 실제로 안 하는 경우도 저도 그런 경우에는 몇만 원인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상속인에게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는 사실 민법상에 저도 해본 적도 없어요. 실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이론적으로 법대에서 뭐 공부를 하더라도 잘 개념이 안 오죠. 근데 한정승인은 많이 해야죠. 상속 포기도 많이 하고 한정승인 상속인은 299조 파산법에 의해서 상속재산 파산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